안녕하세요. 국립부산과학관 학부모 대상 전시 연계 교육을 맡게 된 원세린 강사입니다. 제가 학부모 교육을 맡게 된 지 벌써 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학부모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 조금 더 재밌게 가르칠 수 있겠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인 코로나19입니다. 2002년 사스 코로나, 2012년 메르스 코로나와 동일한 계통이지만 기존에 없던 종이어서 신종 코로나, 즉 코로나19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19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작냐고요? 만약 사람이 독감 바이러스 크기라면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36억 명은 이 작은 지우개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우 작은 바이러스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DNA나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없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안에는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드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포 안에 빠르게 들어가 본인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또 많은 세포로 침입하여 기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간의 감염도 엄청 쉽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그중 가장 흔한 방법은 재채기를 통한 비말 감염이에요.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튀기는 침방울 안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 이러한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스크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를 섭취하고 흡입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우리 몸에 방어막이 되어주는 피부, 점액, 코털 등이 바이러스를 걸러주기도 하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죽여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완전 새로운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한다면 몸속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바이러스가 빠르게 복제되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답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저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네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뾰족한 스파이크 단백질로 뒤덮인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정상세포, 즉 숙주가 될 세포를 향해 이동하고 있네요. 드디어 바이러스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었어요. 이 돌기가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세포망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바이러스의 유전자 물질은 숙주가 가진 여러 가지 세포기관을 이용하여 빠르게 복제되고 수많은 바이러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제된 바이러스는 또 다른 숙주세포로 옮겨가서 복제와 생성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만들며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DNA 바이러스보다 1000배 이상 많은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모양이 다른 친구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벌써부터 변종 코로나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변종이 많이 생길수록 감염의 속도 역시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장 쉽게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은 손 씻기에 달려 있습니다. 손 씻기는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재채기가 나오려 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손이 아닌 팔꿈치로 입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DNA나 RNA의 핵산을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균은 DNA나 리보솜 등의 기관이 있는 세포질을 세포벽이 감싸고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 리보솜에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 스스로 살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그런 구조가 없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코로나19는 어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단백질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쉽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왕관 모양처럼 있습니다.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을 의미합니다. 표면에 돌기 같은 모양이 왕관을 연상시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왜 만드냐고요? 직접 만들어 보고 관찰해 보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모형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제한이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블루베리 그리고 꼬마곰 젤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면 어떤 것도 좋아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시면 단면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사과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겉에 모양에 있는 단백질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겉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쑤시개를 이렇게 큰 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를 반으로 가위로 직접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요 이쑤시개를 반으로 자른 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를 꼽아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꼽을 때 여기 뾰족한 게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만약 바이러스의 단면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단면을 표현하셔도 됩니다. 단면을 표현할 때는 안에 RNA 유전체를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RNA 유전체를 예쁜 젤리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RNA 유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요 젤리를 반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지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적어주세요. 아마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멋있는 모양으로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만든 바이러스 모양이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인스타나 SNS에 바이러스 모형과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적어주세요. 그러면 과학관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주 멋진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는 부모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좀 더 쉽고 재밌게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긴 팬데믹으로 아이들과 오랫동안 집안에 머물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이 활동 역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저는 국립부산과학관의 원세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